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뭘 할 수 있냐면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량 원소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딱 얘기 들었을 때 이 실험실에서 하면 이건 분석이 가능하지 라는 정도의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나이를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연대 측정 그러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C14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극지에는 생물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C14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주로 이용하냐면 물 자체의 동위 원소를 이용해요. 같은 물 입자인데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 동위 원소에 따라서 값이 변해요. 온도에 따라서. 눈이 내리면 이제 딱 그 현장에 갔을 때 올해 눈이 내린 거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작년일 거고, 예를 들면 그 밑에는 재작년에 온 게 쌓이겠죠. 그럼 얘네 물 동위 원소를 분석해 보면 추울 때 값이 떨어지고 따뜻할 때 값이 올라갑니다. 빙하를 쫙 뚫었는데 위에를 딱 했는데 시그널들이 높고 낮고 높고 낮고는 여름 겨울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운팅을 합니다. 근데 눈이라는 게 재밌는 게 얘네가 무게를 받으면 밑에 내려가면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압축이 됩니다. 3,000m 된다. 그럼 밑에는 정말 1년이 수 밀리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때는 그런 일일이 카운팅을 하는 그런 방법은 못 쓰고 이제 모델링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밀도가 어떻게 변하고 이 동위원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중간 우리가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짧은 빙하 코어를 이용할 때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화산 폭발을 우리가 예시로 듭니다. 예를 들면 1960년에 무슨 어떤 큰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 카운팅을 하다가 1960년에 큰 피크가 있으면 여기가 그 화산이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얘기를 하려면 이제 시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빙하를 채취를 하러 가면 드릴을 해가지고 얘가 들어가면서 얼음을 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름 10cm 정도의 코어를 우리가 획득하게 됩니다. 10cm의 지름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 굉장히 적은 양의 시료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름이 10cm여도 한 1m짜리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세밀한 연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료량을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적은 양의 시료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지는 사실 멀기도 하지만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빙하가 생수보다 더 깨끗합니다. 불순물의 양으로 따지면. 그래서 빙하를 이제 분석하려면 청정 실험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원소의 농도를 구한다거나 어떤 성분을 분석할 때 우리가 외부에 오염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최소화하는 실험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청정 실험실은 빙하 코어의 어떤 전처리라든지 분석을 할 때 먼지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기준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청정 실험실을 운영할 때 외국의 정의긴 한데 어떤 1큐빅피트, 그러니까 1피트씩 이루어져 있는 공기 궤 안에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가 10개 이하냐 100개 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10개 이하면 클래스 10, 100개 이하면 클래스 100, 그리고 1000개 이하면 클래스 1000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본적으로 청정 실험실은 다 클래스 1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위 원소나 그런 미량 원소를 분석할 때는 클래스 100의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적은 양을 이용해서 어떤 원소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논문화를 할 때 사실 이런 실험실이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데 우리는 그런 남들이 딱 얘기 들었을 때 이 실험실에서 하면 이건 분석이 가능하지 라는 정도의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는 후발주자예요.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수천 미터의 빙하 코어를 뚫을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했고, 독자적으로 그런 딥 아이스 코어라고 부르는 신부 빙하라고 부르는 그런 샘플들을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저희로서는 사실 빙하 뚫는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빙하 코어 연구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우리의 강점인 원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가서 같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같이 결과를 도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실험실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미량 원소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지금 실제로 미량 금속 원소나 아니면 레어얼스 엘리먼트, RE라고 부르는 그런 성분들, 그 다음에 플래티넘 그룹 엘리먼트, PG, 그리고 제가 이용하고 있는 납동 연소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뭘 할 수 있냐면 남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선 선배들이 연구할 때는 분석이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주 추웠을 극심한 그런 기후나 아니면 아주 따뜻했을 어떤 극한의 환경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료도 한계가 있고 분석 기술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난 10만 년이라는 빙하기 전체에 대한 대기 순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가 있다면 지난 빙하기 전체 기간을 아우르는 북반구 대기 순환 변화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는 것, 그리고 남극에서는 과거 80만 년의 기록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거보다 더 깊은 빙하를 뚫자, 이런 게 지금 캠페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80만 년 이전에 그런 빙하들의 어떤 거동이나 아니면 대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원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연구 그룹에서 굉장히 젊은 연구자에 속해요. 그다음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들이 많지만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나라 빙하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